대구 교육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대구 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후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구 교육감 후보라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5월 28일 대구시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40여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함께 강은희 대구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 강은희?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던 이름인데요. 그렇죠. 사실 강은희 후보는 2016년 여가부 장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했던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고요. 기사에 따르면 강 후보는 위안부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여가부 장관이 되었고요. 네. 그 후로 강 후보는 이제 일본 정부가 반성하고 빌었다라면서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위로금을 받으라고 종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게 문제가 됐었고요. 네. 심지어 참가자들에 의하면 피해 당사자 몰래 1억 원의 돈을 입금하는 일도 있었대요. 아, 진짜 이건 완전히 후한무치하네요, 진짜. 그렇죠. 예.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인데. 근데 낯짝이 좀 두꺼워 보이기도 해요. 이건 좀 째가지고 버니아 캘리퍼스 같은 걸로 한번 재볼 필요도 있겠다.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 사람이? 근데 최경환 이후로 두꺼워 보이는 거는 이분이 두 번째인 것 같아. 네, 뭐 아무튼 그 정도로 이분이 위안부 합의를 강력 옹호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이제 국가랑 사회의 부당한 차별이랑 권력 때문에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이 피해자들은. 그렇죠. 근데 국제적으로 지금 대변해 주어야 될 국가가 도리어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넘긴 게 이게 되게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랑 지금까지의 그분들의 저항을 약간 도매급으로 떠넘기는 것과 같은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행동에 동참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고요. 네. 이걸 보면은 용서를 하는 주체는 당연히 피해자여야 되고 용서를 할 의무는 피해자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의 의견이 없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도 옳지 않은 행동이고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뭐 일반적인 사건도 그렇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그렇고 사실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기 힘든 게 진짜 현실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피해자들은 그 사건의 자극성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난다거나 제3자에 의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멋대로 이미지가 씌워지고 또 이상한 이름이 붙여지고 그 무심하게 요약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직접적인 증언이나 발언이나 또 의견들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후보의 규탄이나 뭐 사퇴 요구를 넘어서서 이분들이 지금 어렵게 내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목소리를. 네. 이걸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위안부 합의에 관련된 망언뿐만 아니라 강은희 씨가 과거에 새누리당 뭐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지냈었잖아요. 그리고 2014년에 정유라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셨었죠. 네, 이 네.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강은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적폐의 축이죠. 우리가 이제 촛불 정국을 지나면서 이제 촛불 정부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런 과거의 적폐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긴 한데 강은희 씨가 딱 거기에 걸리는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그분이 후보로 나와서 유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분들은 진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그 용서를 종용하고 요구했던 그 사람이 다시 후보로 나타나서. 건방진 거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그 반기문이 팽목항 갔을 때 안산시 자유당 의원이었던 박순자가 유가족분들한테 뭐 이렇게 와서 사진도 찍고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랑 똑같은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칭 뭐 보수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미디어 워치가 있잖아요. 그 미디어워치의 그 네. 중요한 사람이 지금 또 구속돼 있고요. 빠이빠이 했죠. 네. 네. 이용수 할머니와 또 정대협, 그러니까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그리고 윤미향 대표를 종북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이용수 할머니를 두고 뭐 종북, 거짓말쟁이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만간 걔네도 네. 그러면서 네, 그 이유로 거짓 증언들을 들고 있거든요. 네. 이거 의도가 불순한
거짓말이냐. 뭐가 보인다. 네, 그러면서. 이거 네. 의도가 있다. 따로 의도가 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게 종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장을 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하는 네.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은희 씨가 지금 이제 대구 교육감 후보로서 출마를 했는데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죠. 가해자가 반성이나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PTSD라는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역사적으로 그 자기들이 저질렀던 가해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잖아요. 네, 없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사회적 이슈화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사회적 이슈화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도리어 피해자들은 또 반복적인 트라우마 재경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0년이 지난 뒤에도 이제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지금 우울 장애나 신체 장애, 또 사회 불안 장애 등도 국내 여성 노인 인구와 비교했을 때 그 유병률이 굉장히 크게 웃돈다고 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후보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들은 네, 극심한 스트레스나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에 얘기했었던 윤서인의 그 웹툰.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후한무치한 일본 정부, 우린 맨날 일본 나빴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본 정부 외에도 이들의 추가 가해에 누가 동참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이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일본 놈들이야 원래 가해자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2차 가해하는 이런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빴어요. 예, 그리고 이웃을 가장해서 친근한 척 접근해가지고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인간들이 더 나쁜 인간들이다. 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요. 강은희 대구 교육감 후보.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님이 가셔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던 그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런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행운이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교육감에 출마를 하는 강은희 이런 사람들을 보며 적폐청산의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모도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교육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대구 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후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구 교육감 후보라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5월 28일 대구시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40여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함께 강은희 대구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 강은희?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던 이름인데요. 그렇죠. 사실 강은희 후보는 2016년 여가부 장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했던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고요. 기사에 따르면 강 후보는 위안부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여가부 장관이 되었고요. 네. 그 후로 강 후보는 이제 일본 정부가 반성하고 빌었다라면서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위로금을 받으라고 종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게 문제가 됐었고요. 네. 심지어 참가자들에 의하면 피해 당사자 몰래 1억 원의 돈을 입금하는 일도 있었대요. 아, 진짜 이건 완전히 후한무치하네요, 진짜. 그렇죠. 예.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인데. 근데 낯짝이 좀 두꺼워 보이기도 해요. 이건 좀 째가지고 버니아 캘리퍼스 같은 걸로 한번 재볼 필요도 있겠다.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 사람이? 근데 최경환 이후로 두꺼워 보이는 거는 이분이 두 번째인 것 같아. 네, 뭐 아무튼 그 정도로 이분이 위안부 합의를 강력 옹호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이제 국가랑 사회의 부당한 차별이랑 권력 때문에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이 피해자들은. 그렇죠. 근데 국제적으로 지금 대변해 주어야 될 국가가 도리어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넘긴 게 이게 되게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랑 지금까지의 그분들의 저항을 약간 도매급으로 떠넘기는 것과 같은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행동에 동참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고요. 네. 이걸 보면은 용서를 하는 주체는 당연히 피해자여야 되고 용서를 할 의무는 피해자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의 의견이 없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도 옳지 않은 행동이고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뭐 일반적인 사건도 그렇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그렇고 사실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기 힘든 게 진짜 현실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피해자들은 그 사건의 자극성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난다거나 제3자에 의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멋대로 이미지가 씌워지고 또 이상한 이름이 붙여지고 그 무심하게 요약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직접적인 증언이나 발언이나 또 의견들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후보의 규탄이나 뭐 사퇴 요구를 넘어서서 이분들이 지금 어렵게 내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목소리를. 네. 이걸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위안부 합의에 관련된 망언뿐만 아니라 강은희 씨가 과거에 새누리당 뭐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지냈었잖아요. 그리고 2014년에 정유라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셨었죠. 네, 이 네.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강은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적폐의 축이죠. 우리가 이제 촛불 전국을 지나면서 이제 촛불 정부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런 과거의 적폐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긴 한데 강은희 씨가 딱 거기에 걸리는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그분이 후보로 나와서 유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분들은 진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그 용서를 종용하고 요구했던 그 사람이 다시 후보로 나타나서. 건방진 거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그 반기문이 팽목항 갔을 때 안산시 자유당 의원이었던 박순자가 유가족분들한테 뭐 이렇게 와서 사진도 찍고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랑 똑같은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칭 뭐 보수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미디어 워치가 있잖아요. 그 미디어워치의 그 네. 중요한 사람이 지금 또 붙어 있고요. 빠이빠이 했죠. 네. 이용수 할머니와 또 정대협, 그러니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그리고 윤미향 대표를 종북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이용수 할머니를 두고 뭐 종북, 거짓말쟁이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만간 걔네도. 네. 그러면서 네, 그 이유로 거짓 증언들을 들고 있거든요. 네. 이거 의도가 불순한 거짓말이냐. 뭐가 보인다. 네, 그래서. 이거 네. 의도가 있다. 따로 의도가 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게 종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장을 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하는 네.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은희 씨가 지금 이제 대구 교육감 후보로서 출마를 했는데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죠. 가해자가 반성이나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PTSD라는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역사적으로 그 자기들이 저질렀던 가해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잖아요. 네, 없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사회적 이슈화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사회적 이슈화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도리어 피해자들은 또 반복적인 트라우마 재경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0년이 지난 뒤에도 이제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지금 우울 장애나 신체 장애, 또 사회 불안 장애 등도 국내 여성 노인 인구와 비교했을 때 그 유병률이 굉장히 크게 웃돈다고 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후보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들은 네, 극심한 스트레스나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에 얘기했었던 윤서인의 그 웹툰.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후한무치한 일본 정부, 우린 맨날 일본 나빴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본 정부 외에도 이들의 추가 가해에 누가 동참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이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본 놈들이야 원래 가해자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2차 가해하는 이런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빴어요. 예, 그리고 이웃을 가장해서 친근한 척 접근해가지고 2차 가해라는 이런 인간들이 더 나쁜 인간들이다. 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요. 강은희 대구 교육감 후보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님이 가셔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던 그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런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행운이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교육감에 출마를 하는 강은희 이런 사람들을 보며 적폐청산의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모도원하지 좀 적폐청산의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모도원하지 좀 대구 교육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구 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후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구 교육감 후보라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5월 28일 대구시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40여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함께 강은희 대구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 강은희?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던 이름인데요. 그렇죠. 사실 강은희 후보는 2016년 여가부 장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했던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고요. 기사에 따르면 강 후보는 위안부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여가부 장관이 되었고요. 네. 그 후로 강 후보는 이제 일본 정부가 반성하고 빌었다라면서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위로금을 받으라고 종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게 문제가 됐었고요. 네. 심지어 참가자들에 의하면 피해 당사자 몰래 1억 원의 돈을 입금하는 일도 있었대요. 아, 진짜 이건 완전히 후한무치하네요, 진짜. 그렇죠. 예.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인데. 근데 낯짝이 좀 두꺼워 보이기도 해요. 이건 좀 째가지고 버니아 캘리퍼스 같은 걸로 한번 재볼 필요도 있겠다.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 사람이? 근데 최경환 이후로 두꺼워 보이는 거는 이분이 두 번째인 것 같아. 네, 뭐 아무튼 그 정도로 이분이 위안부 합의를 강력 옹호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이제 국가랑 사회의 부당한 차별이랑 권력 때문에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이 피해자들은. 그렇죠. 근데 국제적으로 지금 대변해 주어야 될 국가가 도리어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넘긴 게 이게 되게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랑 지금까지의 그분들의 저항을 약간 도매급으로 떠넘기는 것과 같은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행동에 동참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고요. 네. 이걸 보면은 용서를 하는 주체는 당연히 피해자여야 되고 용서를 할 의무는 피해자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의 의견이 없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도 옳지 않은 행동이고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계셔를 충분히 내기 힘든 게 진짜 현실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피해자들은 그 사건의 자극성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난다거나 제3자에 의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멋대로 이미지가 씌워지고 또 이상한 이름이 붙여지고 그 무심하게 요약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직접적인 증언이나 발언이나 또 의견들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후보의 규탄이나 뭐 사퇴 요구를 넘어서서 이분들이 지금 어렵게 내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목소리를. 네. 이걸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위안부 합의에 관련된 망언뿐만 아니라 강은희 씨가 과거에 새누리당 뭐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지냈었잖아요. 그리고 2014년에 정유라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셨었죠. 네, 이 네.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강은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적폐의 축이죠. 우리가 이제 촛불 정국을 지나면서 이제 촛불 정부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런 과거의 적폐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긴 한데 강은희 씨가 딱 거기에 걸리는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그분이 후보로 나와서 유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분들은 진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그 용서를 종용하고 요구했던 그 사람이 다시 후보로 나타나서. 건방진 거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그 반기문이 팽목항 갔을 때 안산시 자유당 의원이었던 박순자가 유가족분들한테 뭐 이렇게 와서 사진도 찍고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랑 똑같은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칭 뭐 보수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미디어 워치가 있잖아요. 그 미디어워치의 그 네. 중요한 사람이 지금 또 구속돼 있고요. 빠이빠이 했죠. 예. 네. 이용수 할머니와 또 정대협, 그러니까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그리고 윤미향 대표를 종북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이용수 할머니를 두고 뭐 종북, 거짓말쟁이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만간 걔네도 예. 그러면서 네, 그 이유로 거짓 증언들을 들고 있거든요. 네. 이거 의도가 불순한 거짓말이냐. 뭐가 보인다. 네, 그래서, 이거 네. 의도가 있다. 따로 의도가 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게 종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장을 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하는 네.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은희 씨가 지금 이제 대구 교육감 후보로서 출마를 했는데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죠. 가해자가 반성이나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PTSD라는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저질렀던 가해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잖아요. 네, 없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사회적 이슈화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사회적 이슈화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도리어 피해자들은 또 반복적인 트라우마 재경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0년이 지난 뒤에도 이제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지금 우울 장애나 신체 장애, 또 사회 불안 장애 등도 국내 여성 노인 인구와 비교했을 때 그 유병률이 굉장히 크게 웃돈다고 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후보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들은 네, 극심한 스트레스나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에 얘기했었던 윤서인의 그 웹툰.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후한무치한 일본 정부, 우린 맨날 일본 나빴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본 정부 외에도 이들의 추가 가해에 누가 동참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이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본 놈들이야 원래 가해자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2차 가해하는 이런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빴어요. 예, 그리고 이웃을 가장해서 친근한 척 접근해가지고 2차 가해라는 이런 인간들이 더 나쁜 인간들이다. 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요. 강은희 대구 교육감 후보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님이 가셔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던 그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런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행운이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교육감에 출마를 하는 강은희 이런 사람들을 보며 대구 교육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대구 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후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구 교육감 후보라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5월 28일 대구시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40여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함께 강은희 대구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 강은희?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던 이름인데요. 그렇죠. 사실 강은희 후보는 2016년 여가부 장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했던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고요. 기사에 따르면 강 후보는 위안부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여가부 장관이 되었고요. 네. 그 후로 강 후보는 이제 일본 정부가 반성하고 빌었다라면서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위로금을 받으라고 종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게 문제가 됐었고요. 네. 심지어 참가자들에 의하면 피해 당사자 몰래 1억 원의 돈을 입금하는 일도 있었대요. 아, 진짜 이건 완전히 후한무치하네요, 진짜. 그렇죠. 예.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인데. 근데 낯짝이 좀 두꺼워 보이기도 해요. 이건 좀 째가지고 버니아 캘리퍼스 같은 걸로 한번 재볼 필요도 있겠다.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 사람이? 근데 최경환 이후로 두꺼워 보이는 거는 이분이 두 번째인 것 같아.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이분이 위안부 합의를 강력 옹호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이제 국가랑 사회의 부당한 차별이랑 권력 때문에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이 피해자들은. 그렇죠. 근데 국제적으로 지금 대변해 주어야 될 국가가 도리어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넘긴 게 이게 되게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랑 지금까지의 그분들의 저항을 약간 도매급으로 떠넘기는 것과 같은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행동에 동참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고요. 네. 이걸 보면은 용서를 하는 주체는 당연히 피해자여야 되고 용서를 할 의무는 피해자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의 의견이 없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도 옳지 않은 행동이고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건도 그렇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그렇고 사실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건도 그렇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그렇고 사실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기 힘든 게 진짜 현실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피해자들은 그 사건의 자극성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난다거나 제3자에 의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멋대로 이미지가 씌워지고 또 이상한 이름이 붙여지고 무심하게 요약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직접적인 증언이나 발언이나 또 의견들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후보의 규탄이나 사퇴 요구를 넘어서서 이분들이 지금 어렵게 내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목소리를. 네. 이걸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위안부 합의에 관련된 망언뿐만 아니라 강은희 씨가 과거에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지냈었잖아요. 그리고 2014년에
정유라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셨었죠. 네, 이 네.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강은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적폐의 축이죠. 우리가 이제 촛불 전국을 지나면서 이제 촛불 정부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런 과거의 적폐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긴 한데 강은희 씨가 딱 거기에 걸리는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그분이 후보로 나와서 유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분들은 진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그 용서를 종용하고 요구했던 그 사람이 다시 후보로 나타나서. 건방진 거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그 반기문이 팽목항 갔을 때 안산시 자유당 의원이었던 박순자가 유가족분들한테 뭐 이렇게 와서 사진도 찍고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랑 똑같은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쵸. 네.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자칭 뭐 보수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미디어 워치가 있잖아요. 그 미디어워치의 그 네. 중요한 사람이 지금 또 붙어 빠이빠이 있고요. 했죠. 네. 이용수 할머니와 또 정대협, 그러니까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그리고 윤미향 대표를 종북이라고 주장하면서